자, 랭크 60입니다. 랭크 60강입니다. 자, 어느덧 60과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여기 랭크 60에서의 테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자,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다른 랭크에서 부분적으로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다루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소유격 대명사를 판단하거나 자기가 영작을 할 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여기서 연습을 하도록 하고 가겠습니다. 일반 우리 관계대명사 who라든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 whose 이것도 어문사 소유격을 의미하는 어문사 whose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우리가 who나 which 그리고 that 이런 것들은 그 관계대명사 자체가 어떤 의미를 명징하게 나타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뜻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편의상 관계대명사 what만 것 이렇게 해석을 한다. 왜?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이 소유격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whose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즉 의미를 살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뜻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구누구의, 뭐뭐의라는 우리말 의미로 소유 혹은 소속을 나타내는 이 의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해석법이고 이해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여기서 연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즉 이 소유격을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whose예요. 그냥 whose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혹은 동물이나 이런 것이었을 때는 whose도 사용이 되지만, 물론 whose도 되지만 of which라는 표현이 있죠. of which. 일반 명사의 소유격을 나타낼 때 대명사가 아니고 명사의 소유격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명사의 끝에다가, 명사의 다음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통상적으로 이건 여러분들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postrophe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다가 그 명사의 앞쪽에다가 여기에 of라는 전치사를 쓰는,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apostrophe s를 쓰는 것과 of를 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인 어떤 기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apostrophe s를 표현할 때는 이 소유주가 원칙적으로 사람인 경우에 이렇게 쓴다. 이게 사람인 경우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of로 표현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라 합시다. 이 사물인 경우에는 of를 쓴다. 이거 기본 사항이에요. 물론 이 기본 사항에서도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것이 많기는 하지만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자, 그것과 같은 원리로 소유격도 이렇게 명사의 소유격이 나타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듯이, 관계대명사에서도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소유격이 이렇게 사람인 경우와 사물인 경우를 통틀어서, 그죠? 이렇게 사람인 데는 일단 무조건 whose를 쓰고 말지만, 사물이나 동물 따위였을 때는 소유격을 이렇게 두 가지로 씁니다. whose를 쓰기도 하고 of which를 쓰기도 하고. 자, of which가 whose보다는 좀 복잡하고 그냥 귀찮아요, 표현이. 그래서 보통은 이 of which는 잘 쓰질 않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냥 대부분 그냥 whose를 쓰고 말아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of which라는 표현도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둬야 된다는 사실, 그거를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지저분한 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명사의 소유격은 두 가지다. apostrophe s를 붙이는 것과 그 다음에 앞에다가 of를 붙이는 거 두 가지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격 관계 대명사의 표현도 두 가지. 요거를 기본으로 하면 whose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of 플러스 명사를 기본으로 하면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이 이렇게 위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whose는 사람이든, 그 다음에 뭐 동물이든 뭐 다 쓴다, 그죠? 다 쓸 수 있다. 그러나 of which는 사람에게는 쓰질 않고 동물이나 사물에만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of which보다는 whose를 사람이든 뭐든 whose를 압도적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항을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볼게요. I saw the car. 자, 나는 차를 봤는데 이 차의 창문이 모두 박살났다 했죠. 그죠? were all broken 했어요. 그래서 해석상으로 봤을 때 선행사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유리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이니까 whose로 만약에 쓰게 되면은 whose windows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ose windows 그 다음에 were all broken 이렇게 쓰고 싶은데 여기에 whose가 없죠. 뭐라고 해놨죠? of the which, of which를 써라 해놨어요. 그죠? 자,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요걸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에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게 좋으니까. 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이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쓰는 방법이 이렇게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 명사라는 건 소유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소유 대상, 소유 대상이라고 말이 좀 그러나 소유물이라 할까요? 소유물 있죠. 명사 하지 말고 소유물. 소유물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of which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그 대신 이 앞에다가 반드시 더를 꼭 적어야 돼요. 더를 안 쓰면 틀립니다. 더 그리고 소유 대상 이렇게 씁니다. 더 명사 of which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whose 다음에 명사 있죠. whose 다음에 명사가 요 자리에 가는 거죠. 더를 꼭 적어야 된다는 만 그것만 여러분들 안 까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of which를 앞에 써요. of which를 앞에 쓰고 더 명사를 뒤쪽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더 명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좀 번거롭겠지만 of which는 일단은 가만히 있는데 더 명사가 앞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뒤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씁니다. 복잡죠, 그죠? 그래서 약간 번거로운 표현이니까 기본적으로 대개 보면 whose 명사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쓴다는 걸 이런 쓰는 표현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알아는 둬야 돼요. 한 번은 알아는 둬야 됩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이 문제를 보면 뒤에 보면 답지가 나와 있으니까 방금 쌤 이야기한 그대로요. 여기 보니까 the which, the 플러스 명사 of which, of which가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가 the window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기 싫으면 그냥 whose 명사 이렇게 쓰고 whose를 쓰면 절대로 관사를 쓰면 안 돼요. 당연하죠. 소유격이라는 그 자체가 한정사이기 때문에 뭔가를 딱 정해놓은 말이기 때문에 한정사에 속하는 관사를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뭐 whose를 써야 되죠. whose wife 이렇게. 자, 3번도 마찬가지죠. whose 명사 이렇게.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실전 문제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1이에요.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라. 우리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언제나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 연습을 많이 하죠. 자, 여기에서 공통되는 표현을 찾아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앞에 보면 그 여자가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형사에게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형사가 그 여자의 지문을 사건 현장에서 범죄 현장에서 발견했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이 여자를 먼저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 여자가 사건 현장에서 손가락이 발견된 게 아니고 지문이 발견된 그 여자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 뒷부분을, 이 부분을 관계대명사절로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만약에 whose를 쓰게 되면 whose fingerprint
the detective found at the crime scene. 자, 이렇게 써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고 이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서처럼 명사가 꼭 와야 됩니다. 알겠죠? 명사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리고 이 명사와 더불어서 이 전체를 그냥 한 덩어리로 관계대명사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집니다. 여기 보면 the detective가 주어고 found가 동사고 여기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죠. 그래서 여기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 또 손가락이 지문이 범죄 현장에서 형사가 지문을 발견한 그 여자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그죠? 그에 의해서 여기서 그에 의해서라는 건 여기 형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whose print was found at the crime scene by the detective. 여기서는 by the detective라는 말을 여기에 괄호를 쳐놨는데 이 괄호를 치면은 안 됩니다. 요거 괄호를 쳐버리면 요거 생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형사를 생략해버리면 이게 형사가 말이 빠져버리면 이게 안 되죠. 요거는 없앱니다. 요건 없어요. 관련을 없앨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는 요 표현을, 요 관계대명사들이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뭡니까? 그렇죠. 수동태로 바꾼 거예요. 여기에는 요게 지금 목적에 해당되니까, 그대로 수동태로 바꾸니까, whose finger가 의미상 주어가 되니까, 즉, 수동의 관계가 되니까, was found, 이렇게 수동태가 된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 하면 돼요. 마음에 드는 걸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문맥상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자, 환자들은, 투이하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랬습니다. 상처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랬어요. 자, 그들의 능력이라 했죠. 무슨 능력? 여기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앞에 있는 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의 능력, 뭐 할 수 있는 능력? 감염을 퇴치할 수 있는 fight infection. 여러분들 fight 다음에 목적어가 여러분들 여기서처럼 바로 이렇게 나오면 목적어가 바로 나오면 이 목적어를 퇴치한다는 뜻입니다.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물리친다는 뜻이다. 그래서 감염을 퇴치하는 능력, 감염을 이기는 능력이 손상을 받는다. 그죠? 암이나 혹은 질병에 의해서 손상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어가 patient 이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여기다가 위치시키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Patients whose ability to fight infection is harmed by cancer or illnesses. 그리고 문장의 본동사에 대한 거는 여기 나오죠. 그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2로 넘어갈게요. 일단 1번에 보면 who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관계대명사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는데 명사가 나온 까지 좋아요. 그럼 뒤에 어쨌든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불완전한 요소가 전혀 없죠.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따라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켈리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 남편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다고? 축구 경기, TV, 축구 경기에 디보티드, 집중이 되어 있다. 쏠려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심은 남편의 관심이죠. 따라서 이 who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who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ppropriate technology, 적절한 기술이. 근데 그 기술의 목표가 환경 친화적이다. 이거죠. 환경 친화적이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목표를 가진 적절한 기술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 말이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했어요. 그래서 소유격을 테크놀로지가 선행사니까 of which를 쓴 건 괜찮아요. 후저 대신에. 그런데 여기 틀렸죠. 그래서 aim을 the-aim 관사가 명사가 소유 대상의 명사가 뒤에 가 있으면 꼭 앞에서 꼭 적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of which the aim is environmental friendliness helps people in poor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은 whose로 바꾸든가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지울게요. 이렇게 whose로 바꾸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the를 앞에 쓰든가 그것도 싫으면
the aim을 앞에 쓰든가. the aim of which 혹은 of which the aim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순서대로 적은 이유는 이 표현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요거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알았죠? 보일동 말동 적었죠? 빈도가 조금 낮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놔둬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Julian has recently become vegetarian. 그러니까 줄리안이 최근에 채식주의가 됐다 했습니다. 채식주의자의 다이어트가 먹거리는 consist of죠.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뭘로 구성되어 있냐. 뭐 이런 거. 채식주의는 고기는 빠져 있겠죠. 그래서 야채랑 곡류와 과일 그리고 nuts 말 그대로 콩류 그죠? 견과류 이런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좋은 거는 다 먹네. 근데 고기 먹는 대신에 이렇게 매일 먹어 나도 좋겠는데 매일 라면 먹고 이렇게 삽니다. 그거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이건 틀린 게 없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사람이니까 뭐 오버이치 이런 걸 바꿔 쓰면 안 돼요. 채식주의는 사람을 취급을 안 와요. 근데 이 채식주의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오래전 구체적으로 몇 년 전이라면 쓰임이었던 이 25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이거 거짓말은 뽀록 나니까 몇 년 전이라고 이야기 하진 않게요. 그냥 막연하게 아주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학생이 단어 시험을 치는데 그 학생이 이제 선생님은 항상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단어 시험을 쓰면 5% 단어 개수의 5%를 커트라인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5% 이상을 틀리면 불합격. 다시 외우게 하거나 뭐 아니면 다시 외우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그거에 따른 어떤 징벌을 가거나 이렇게 해요. 사대기를 때리거나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그 학생이 3개를 틀려야 통과하고 집으로 가는데 4개를 틀린 거예요. 4개를. 그런데 그 틀린 단어 중에 요 단어가 있었어요. 요 단어가. 하나만 더 맞추면 집에 가는데 그때 그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1학년인데 그 단어가 기억날라 말라 하니까 시간은 조금만 달라요. 그래서 알겠다. 시간 줄게. 내가 한 개 틀린 게 조금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적도록 내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적어봐라. 라고 하더니 얘가 계속 이게 단어가 생각이 날라 말라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생각났다. 라고 하면서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뭐라고 적었는 줄 압니까? 그거 적었는 거 보고 그 교실 애들 전부 다 확 뒤집어졌었어요. 이거를 얘가 채식주의자라고 적어야 되는데 약간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적었냐면 식물인간이라고 식물인간이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 단어만 보면 그때 그 사건이라 해야 되나? 그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 학생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지금 보자. 최소한 40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식물인간 아닙니다. 채식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괜히 농담해가지고 이걸 여러분들 식물인간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I sometimes visit my sister. 나는 가끔 내 누이를 방문을 하는데 her children 이렇게 올 수는 있는데 뒤에 문장 구조를 보면 뭔가 앞뒤 맥락이 지금 안 맞죠. 그죠? 뭔가 안 맞아요. 그녀의 아이를 그녀의 아이들을 내가 used 한때 뭐뭐 했다는 뜻이죠. take care of 내가 한때는 내가 돌봐줬다 했죠. 그러니까 걔들이 기저귀 차고 다닐 때 아기 때 내가 돌봐주곤 했던 일단 이 문장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장을 연결을 하려면 이 her를 그렇죠. 뭘로 바꿔야 된다? 시스터의 아이들이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 바꿔야 된다. 그죠? 그것도 소유격으로. 그죠? 이렇게 whose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니까 뭐 which 이런 거 바꾸면 안 돼요. 자, 식물인간. 자, 기억이 또 새롭네. 자, 테스트 3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완성시키면 될 것 같아요. 존 레논은 작품이 세계의 문화를 풍요롭게 한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다. 맞습니다. 존 레논은 이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클래식 음악가 이상으로 우리의 또 문화를 풍요롭게 만든 사람이죠.
있죠. 자, 존 레논 이야기를 하자.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존 레논 잘 모르죠. Hey Jude, Hey Jude는 존 레논이 쓰는 거 아니죠. 어쨌든 뭐 등등 기타 등등. 뭐 Yesterday랑 그다음에 Let It Be 이런 노래도 좋지만 여러분 이메이지라는 노래 알죠? 이메이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라. 뭐, 그죠? 이런 아주 가사가 그야말로 주옥 같은 그 노래 있습니다. 그 노래가 최초로 이메이지한 노래가 최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Hello Good Morning Vietnam이라는 그 영화 Good Morning Vietnam이라는 베트남 반전 영화죠. 반전 영화인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그 영화의 삽입곡으로 아마 서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됐고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다 했어요. 이 사람의 작품이죠. 존 레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작품이니까 소유격이 와야 될 것 같죠. 그죠? 일단은 위대한 여기까지만 보면 그죠? 위대한 작곡가, 송라이터가 되었다. 송라이터는 어떤 뜻인지 알죠? 우리는 보통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송라이터는 말 그대로 일반 대중음악 작곡가를 보통 송라이터 보통 이렇게 말해요. 송라이터와 클래식의 차이점은 클래식은 이 가사 중심이 아니죠. 가사 중심이 아니고 곡 중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사람의 목소리를 이 클래식에는 거의 등장을 잘 시키지 않아요. 교향곡에 사람의 목소리를 최초로 등장시킨 작곡가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베토벤이죠. 베토벤. 그 환희의 창가라는 거 알죠? 됐습니다. 찬양하라 노래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아이고 됐고. 근데 송라이터라면 가사 중심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위대한 작곡가 되었다 했죠. 작곡가 되었다. 그런데 이 작곡가의 작품이 have enriched 세상의 문화를 enrich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죠? 이 문장만 읽어봐도 뭔가 가슴이 벅차요. 존 레논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는 걸 떠나서 뭐 여러 가지로 그 노래 존 레논이라는 그 사람을 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존 레논이 작곡한 그 노래들 있죠. 그 노래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 세계 그게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입니다. 비틀즈는 알죠? 비틀즈의 멤버입니다. 성적이 오른 그 학생이라 했습니다. 성적이 오른 그 학생이란 말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the student whose grades have gone up will given. 여기에 밑줄이 빠졌네요.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그래서 whose grades죠. whose grades have gone u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적이 오른 그 학생이 받게 될 것이다.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의 아주 훌륭한 학업 성취도 때문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상을 좀 뭐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도 조금 받긴 받았었는데 상을 받을 때 가장 좀 부끄럽다라고 해야 되나? 상 받는 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기복이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성향 자체가 순한 듯 하지만 조금 원만하지 못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성적이 뭐 떡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몇 달간 책이라고 열어보지 않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특히 중학교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상이 성적 향상, 요즘 표현을 하자면 떡상이죠. 성적이 떡상한 사람에게 주는 상, 성적 떡상상이었어요. 그걸 전교생 앞에서 불려나가서 받을 때는 좀 많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주 불려나갔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목적이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었어요. 목적이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완성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을 충족시킨 학생들, falling the criteria. 크리테리아가 기준이라는 뜻이고 이 학생들이 will get the scholarship, 장학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장학금이 어떤 장학금이냐? 이 장학금을 설명하는 말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장학금의 목적이 whose purpose, 여기서 여기까지를 whose, 이렇게 whose purpose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the purpose of which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 주어진 표현 자체가 of which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자리가 바뀌어도 돼요. of which the purpose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지울게요. 이렇게 of which the purpose 이렇게 하거나 the purpose of which 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 됐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내가 주로 관심 있어 하던 주제를 가진 소유격의 냄새가 확 나죠. 그래서 의미 있고 교육적인 세미나였다. 이 세미나가 뭐하고 가졌다 이 말이죠. 이러이러한 게 내가 주로 관심 있어 하던 주제를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표현은 whose topics 그 주제들이 내가 주로 cared about 관심이 있어 하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뒷문장의 목적어에 해당됩니다. 그죠? 목적어에 해당된다는 거. 이런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 꼼꼼하게 이렇게 잘 살피는 게 영어 공부를 영어 공부를 떠나서 학교 성적을 잘 받는 첩경입니다. 빨리 뭔가를 성취하려고 여러분 하지 말고 이런 걸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싸그리 다 암기를 하세요. 뭐 비법 오늘 학원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곧 있을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어느 학원에서 광고지를 나눠줬는데 광고지가 아니고 뭐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를 나눠줬는데 거기에 주 내용이 모의고사를 답을 잘 찍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1번 어떻게 찍고 이렇게 설명해 있는 그런 걸 받아왔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 가력한 마음은 뭐 이해는 하는데 조금 토 나오죠.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쩌다가 이거 선생님도 사교육에 있는 사람 입장이지만 우리들이 욕을 먹는다 해야 되나? 욕은 뭐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절대로 여러분들 무슨 비법, 쇼컷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거를 명료하게 여러분들 잘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름을 붙여준다든가 선생님이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진지한 농담이죠. 뭐 육남매, 뭐 형용사, 오형제, 뭐 인닝사사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 말들 있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암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방법이지 그게 무슨 비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풀면은 무조건 답이 나온다는 식 있죠. 그런 어떤 누차 강조하지만 공부에는 특히 문법에는 정론이라는 것은 있어도 만병통치를 할 수 있는 규칙은 없습니다. 알겠죠? 규칙은 생김과 동시에 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규칙은 깨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의 어떤 표현과 사고의 어떤 표현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격변하는데 항상 그게 들어맞는 규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꼼꼼하게 적어보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중요한 표현들을 꼭 암기할 수 있도록 소유격이면 소유격 다음에 whose 다음에는 꼭 명사가 나온다.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쓰기도 하는데 그때는 소유의 대상 앞에 정관사를 들을 꼭 적어야 된다. 그래서 of which the 소유물 of which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걸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 자체가를 빼고 그리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다. 주어 자리가 비어있던 여기서처럼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던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자꾸 공부를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